오늘은 이번 타이베이 여행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하고 별점 1에서 3점까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교사이니 평가 기준은 명확히 하겠죠. 별점의 기준은 가격, 위생, 맛으로 두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도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종면선입니다. 아종면선은 곱창국수로 유명한 로컬 음식점인데요. 저는 곱창국수 대짜를 여자친구는 소짜를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점성기가 있는 국물이 면이 얇고 잘 끊어져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대만에서 처음 먹는 로컬 음식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콩콩한 맛이 덜 느껴져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칠리, 마늘소스, 흑시초를 넣어서 드실 수 있으니 맛을 보며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칠리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저희는 둘 다 맵찔이기 때문에 매콤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칠리소스 맛이 아닌 오리지널 매운 칠리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먹은 후에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동면선의 호슐랭 평가는 가격, 맛으로 2스타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소짜 60대만 달러, 대짜 75대만 달러로 저렴하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위생은 길거리에서 먹는 거라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은 별점 2개, 땅땅. 두 번째는 스린 야시장입니다. 스린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먹은 것들을 모두 알려드린 후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큐브 스테이크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큐브 스테이크 집을 보자마자 가러 갔는데요. 생각보다 비계가 많고 느끼해서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후지아 어빙입니다. 후지아 어빙은 미슐랭 빅구르망에도 선전된 음식으로 두꺼운 만두피에 돼지고기, 야채, 후추 등을 넣어서 화덕에 구워낸 빵입니다. 화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지만 겉바속촉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이 너무 말라서 사 먹은 생과일 주스입니다. 대만 하면 망고이지만 최근 망고 알러지가 생긴 것 같아서 바나나 주스를 사 먹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망고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주스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닭꼬치입니다. 이 닭꼬치는 부위는 넓적다리살이고 그래서 그런지 퍽퍽한 질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고춧가루, 겨자, 소금도 선택할 수 있고 저희는 겨자 소스를 선택했는데 와사비를 잘 못 먹는 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극이 강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먹는 흐름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다음은 우유튀김입니다. 우유튀김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을 설명드리면 마시멜로우와 우유 중간의 맛과 질감을 부드러운 튀김가루가 감싸고 있는 맛입니다. 말하다 보니 또 먹고 싶네요. 스린 야시장의 마지막은 지파이와 왕자 치즈 감자입니다. 이미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할 것은 없겠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왕자 치즈 감자 앞집에서 지파이를 구매하신 후에 왕자 치즈 감자 본점에서 메뉴를 고른 다음 가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왕자 치즈 감자는 본점만 안에서 먹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지파이와 왕자 치즈 감자 맛은 둘 다 너무 훌륭했지만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서 그 맛의 풍미를 다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게는 스린 야시장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으니 꼭 시작할 때 먼저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린 야시장의 호슐랭 평가는 가격으로 원스타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든 가게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격은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맛과 위상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간헐적으로 취두부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나서 식욕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위생적으로는 야시장이니 말씀하지 않아도 알겠죠? 결론은 별점 1개 땅땅. 세 번째는 키키 레스토랑입니다. 키키 레스토랑은 한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키키 레스토랑은 여러 가지 분점을 낼 만큼 인기였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갔던 지점만 남아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인 만큼 메뉴판도 한국어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저희는 2인 세트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2인 세트에는 계란 두부 튀김, 부추 꽃볶음, 소고기 대파볶음, 파인애플 마요네즈 새우를 반찬으로 밥과 맥주를 시켰습니다. 맥주는 역시 짠! 나온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파인애플 마요네즈 새우였고 그 외 메뉴들은 개인적으로 평범했습니다. 키키 레스토랑의 호슐랭 평가는 위생으로 원스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건물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말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맛과 가격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KK데이에서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메뉴판에 적혀있던 1425달러에 부가세 10%를 더한 1567달러로 하나로 66,000원을 냈는데 이 가격에 걸맞은 맛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결론은 별점 1개 땅땅.
네 번째는 대망의 미쉐린 원스타 롱테일입니다. 롱테일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 파이다이닝 맛집으로 예약 시 2,000대만 달러를 결제해야 합니다. 코스 요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단품으로 메뉴를 시킬 때는 바에서 앉을 수 있는데 저희는 단품으로 시켰기 때문에 바에서 앉았습니다. 참고로 롱테일은 방문 인원당 보증금 포함 1,000대만 달러 이상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차지 10%가 붙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를 보면 첫 번째로 새우버거입니다. 롱테일의 대표적인 스타터 메뉴인데 맛이 정말 큰일 납니다. 대만적인 향에 마요네즈, 소금이 더해진 소스인 것 같은데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롱테일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봐도 군침이 싹 도네요. 다음으로는 무화과 토스트입니다. 저희를 안내해준 직원분의 추천으로 먹게 되었는데 리코타 치즈와 무화과의 환상적인 조합은 정말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스타터부터 이렇게 맛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오르죠. 메인으로 첫 번째 요리는 치킨이었는데요. 어느 음식점에 가든 친숙한 음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제 신조에 따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가지 스타터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솔직히 메인으로 나온 치킨은 그렇게 맛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기가 많이 느껴져서 느끼했습니다. 메인으로 두 번째 요리는 폭찹 스테이크였는데요. 돼지고기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부드러웠고 저희는 미디움으로 했지만 미디움 레어로도 조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같이 나오는 동그란 것은 타로볼인데 그냥 먹기보다는 스테이크 소스에 조금 찍어서 먹으면 극락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위에 있는 초록 색깔 풀이 차이브라고 불리는 건데 약간 달큰한 맛이 나서 스테이크, 타로볼, 차이브를 함께 먹으면 완전 저세상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니쉬로는 원래 당근 케이크와 카야 프렌치 토스트를 시키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직원이 추천해 주셨던 당근 케이크는 취소하고 카야 프렌치 토스트만을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롱테일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마지막에 먹은 카야 프렌치 토스트를 말할 정도로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맛을 설명한다면 토스트는 보기와 다르게 폭신한 스펀지 같은 식감이었고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고 아이스크림은 커피 종류의 아는 맛인 것 같은데 카야 토스트와 함께 먹으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 문구를 요청하시면 접시에 보이는 것처럼 축하 멘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침 800일이 곧이라서 저희는 800일 기념 멘트를 부탁했습니다. 음료로는 술을 시켰는데 저는 더 스틸 다운, 여자친구는 헤븐 앤 얼스를 시켰는데요. 저도 여자친구도 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향을 직원에게 말하니 각각을 추천해 주셨고 안 먹었으면 후회할 정도로 너무 좋은 맛이었습니다. 롱테일의 호슐렘 평가는 맛, 가격, 위생이 모두 완벽한 3스타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4,224대만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18만원 정도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가격을 모두 있게 만드는 맛과 서비스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특히 롱테일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직원의 서비스였는데요. 영어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차근히 설명해주고 메뉴를 추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모습이 완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별점 3개 땅땅. 다섯 번째는 산미식당입니다. 산미식당은 키키 레스토랑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온 식당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인 만큼 메뉴판도 한국어가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쉽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먹은 메뉴를 본다면 첫 번째로 생오징어 연어초밥입니다. 한창 대학 연어초밥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의 원조가 여기 산미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초밥을 사랑하는 호쌤이었기 때문에 참지 않고 바로 한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너무 크네요. 맛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어와 오징어 초밥 맛이었는데 크기가 과하게 크다 보니 예쁘게 먹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냄비 우동입니다. 저는 우동 킬러이기 때문에 우동이라는 글씨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냄비 우동을 시켜봤는데요. 양이 엄청 푸짐하게 나오고 맛도 해산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장국같이 생긴 이 국물이 저는 우리나라의 장국 정도의 맛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엄청 너무나 달아서 이 우동 국물이 아니었다면 다른 음식을 먹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두부튀김입니다. 키키 레스토랑에서 두부를 먹었을 때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미식당에서도 두부튀김을 시켜봤는데요. 키키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두부보다 더 식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두부는 두부인지 개인적으로는 큰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메뉴를 소개하기 힘들지만 하나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음료입니다. 산미식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음료는 산미식당의 벽면에 보시면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보니
식당 옆집 가게에서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멜론 밀크티 같은 걸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달지 않고 심심한 맛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만 신기한 경험이었을까요? 산미식당의 호실령 평가는 맛, 가격으로 2스타를 드리겠습니다. 음료의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나머지 메뉴의 합이 670 대만 달러니까 하나로 28,000원 정도 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은 키키 레스토랑의 버금가게 맛있었기 때문에 2스타를 드렸고, 위생적으로는 실내에서 먹는 식당이긴 하지만 실내가 오래되었고 군데군데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스타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별점 2개 땅땅. 마지막으로 딘타이펑입니다. 저희는 딘타이펑 남서점을 방문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기다리지 않도록 KK데이에서 꼭 예약을 해서 가시기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딘타이펑에서 먹었던 첫 번째 음식은 18일 맥주입니다. 사실 이 맥주를 찾기 위해서 많은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18일 맥주는 만든 지 18일 이내만 판다는 맥주라서 대만에서만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그 맛은 딱 생맥주 맛 그대로인데 오랫동안 찾다가 마셔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샤오롱바오입니다. 이전에 딘타이펑 부산점에서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는데 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꼭 먹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육즙이 입안에서 팡팡팡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만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최고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 나물볶음입니다. 너무 육류만 먹는 것 같아서 시킨 메뉴였는데 예상 외의 맛이었습니다. 간이 강하지 않아서 삼삼한데 그 안에 적절한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육즙이 강한 샤오롱바오와 기름진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별미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통새우 돼지고기 샤오마이였습니다. 샤오롱바오만큼 육즙이 엄청 많고 새우와 돼지고기의 식감과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샤오롱바오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새우 돼지고기 군만두입니다. 이건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고른 메뉴인데요. 뒷면은 바삭하고 앞면은 물마늘처럼 말랑해서 씹는 식감부터 남달랐던 메뉴이고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너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전 메뉴와 똑같이 새우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 둘을 비교한다면 저는 군만두를 먹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빼먹었네요. 정말로 마지막 음식은 우육면입니다. 면과 고기라면 한국인들은 참을 수 없는 조합이겠죠. 저는 우육면을 컵라면 말고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많이 기대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는 평범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해서 국물이 진하지 않다거나 맛이 희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딘타이펑의 호슐랭 평가는 맛, 가격, 위생이 모두 완벽한 3스타를 드리겠습니다. 맛은 앞서 얘기했듯이 롱테일 포함 이번 타이베이 여행 중 최고였고 위생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가격도 부가세 포함 1364 대만 달러가 나왔는데 하나로 58,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키키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결론은 별점 3개 땅땅. 오늘은 이번 대만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대만에서 먹었던 간식류 먹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교육,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쌤이었습니다.